뜨거운 감자일 거예요. 결론이 나지 않아요.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결론이 날 수 없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선택 옵션에 대한 것이고요. 어떤 선택 옵션이 들어간 차량이 장가율이 좋은지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엔카 시세데이터 사업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정헌이라고 합니다. 저희한테 참 애증의 관계예요. 애증의 관계. 네. 네. 중고차는 일물일가잖아요. 개별적인 상태, 개별적인 가격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특징을 잡아서 시세를 선출하는 게 기술이자 미션이거든요. 여기에 더 많은 경우의 수를 얹어주는 게 선택 옵션이에요. 엔카닷컴에서는 옵션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고객분들한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차량을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차량을 판매하시는 딜러분들한테는 본인이 올린 차에 선택 옵션이라던가 스펙 데이터가 들어감으로써 좀 더 분쟁의 소지도 적어질 수도 있고 더욱더 빨리 판매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옵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범용 옵션이라 그래서 모든 차에 적용이 가능한 옵션을 분류해서 적용하는 게 한 62개 정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 62개의 모든 옵션이 다 중요하진 않거든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과거에는 주요한 선택 옵션이었는데 최근에는 기본 옵션이 된 것들도 되게 많아요. 반대로 과거에는 주요한 옵션이었는데 최근에 없어진 옵션들도 많고, 대표적인 예로 CD 플레이어, 내비게이션 옵션을 선택하던가 이제 옵션을 선택하지 않아도 기본으로 장착되던가, 최근에는 실은 CD 플레이어가 있는 차를 보기가 더 어렵죠. 차량이라는 것은 개발이 될수록, 신제품이 나올수록 옵션이라는 건 다양해지고 변화가 되는데, 문제는 저희 중고차에서 다루는 차들은 연식이 굉장히 넓잖아요. 맞아요. 고연식 차량부터 최근 연식까지 다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노출할 필요는 없으니까 주요한 옵션만 노출하고 이를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관리를 해보는 거죠. 시장 조사를 해봤어요. 실제로 차량을 사고 파시는 딜러분들, 현업에 계셔서 기업형 중고차 업체에 계신 유관자분들한테까지 네. 어떤 선택 옵션이 제일 주요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한 7개 정도로 추려지더라고요. 내비게이션,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좀 분리가 되긴 하는데, 자동 이제 주행 기능이 있는 크루즈 컨트롤, 훅축방 경보 시스템, 선루프, 그리고 360도 어라운드 뷰,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즘 차만 아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이 무슨 옵션이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고연식 차량이나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내비게이션 그쵸. 주요한 옵션이었죠. 없으면은 MP3 같은 라디오. 그렇죠. 최근 옵션들도 포함됐죠. HUD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도 최근에 많이 투입되고 있는 옵션이고요. 팀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혹은 가장 감가를 방어해주는, 그러니까 장가율을 유지시켜주는 옵션은 뭐인 것 같으세요? 차 나오고 나서 절대 못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은 게 썬루프 아닌가요? 자를 수 없으니까 차를. 맞습니다. 썬루프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걸 데이터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 엔카 데이터를 가지고 좀 분석을 해봤어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한 1% 정도가 달려있으면 단가를 유지시켜주는. 1%. 1%가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꽤 큰 돈이에요. 꽤 큰 돈이에요. 네. 여기 보여지는 옵션에 대한 분류 모델은 최근 연식 차량 몇 천만 원짜리 차부터 몇 백만 원 차의 고연식 차량까지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비율로 따졌을 때 1%라는 거는 중고차 시장에 굉장히 큰 요소인이거든요. 썬루프는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높은 1.5에서 2% 정도,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은 0.5에서 1%,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최근 옵션이긴 합니다. 1%. 가격으로 환원하면은 몇십만 원에서 혹은 몇백만 원까지 차이를 발생시키는 옵션인 거예요. 실제로 근데 옵션 넣어도 그 가격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이유가,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첫 번째, 굉장히 단순한 논리로 당연히 선택 옵션이 들어가면 출고가가 올라가요. 왜냐면 그 출고 가격에는 옵션에 따라서 동일한 모델이라고 해도 다 가격이 다를 테니까. 같은 차를 사더라도 썬루프를 넣고 팀장님이 안 넣으시면 제 차가 더 비싸게 산 거잖아요. 근데 중고차를 팔 때 제가 똑같은 값에 받으면 전 억울한 거죠. 난 더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정해주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호도. 많이 찾는 물건일수록 가격이 좀 더 후해질 수 있겠죠. 즉 경쟁이니까. 제한되어져 있는 매물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경쟁이 붙은 가격이 올라갈 거고, 경쟁이 없고 관심이 없는 차는 당연히 시세가 낮아질 거고, 고객이 가장 중고차를 볼 때 선호하는 옵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왕 중고차 사는 거 썬루프가 있으면 좋잖아. 그리고 최근에는 아무래도 자율주행이 조금 흥하다 보니까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도 이제 부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실은 저는 그게 없는 차를 타다 보니까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중고차를 살 때 이왕이면 좋은 기능, 안전한 기능, 그리고 외관
전반적으로 멋진 기능이 있는 차를 더 선호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중고차를 보시는 고객분들한테 혹은 내가 다시 중고차로 되팔 생각으로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썬루프에 대해서 그렇게 니즈가 없으셨더라도 썬루프를 넣는 것이 단가에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 아무래도 그건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썬루프가 좀 가격이 많이 비싸죠. 제네시스 가면 선루프 넣는데 한 몇백만 원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팀장님 어떻게 제가 얘기할 걸 그 다음에 바로 제네시스 아,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제네시스를 좀 따로 들여다봐. 왜냐면 제네시스는 다룰 수 있잖아요. 네. 저희가 크게 세 가지 모델을 봤어요. G80 그리고 GV70, GV80 이제 주력 모델들이죠. 저희가 2024년 상반기에 실제로 엔카닷컴을 통해 판매된 내역 중에 많이 사갔다는 건 선호도가 높다는 거잖아요. 경쟁 모델이 많을 건데 이 옵션이 들어간 차가 많이 팔렸다는 건 선호도가 높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서 봤을 때 G80 같은 경우에는 파퓰러 패키지 이름도 약간 그렇게 전하잖아. 이게 이미 제네시스에서 무조건 이건 넣어라 라고 만들어 놓은 맞아요, 거더라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결국에는 신차 브랜드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것만 묶어서 판매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분명히 그들에게도 잘 팔리는 옵션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업고와 입고의 차이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왜냐면 패키지로 묶였기 때문에 내 등급에서 선택 가능한 것 중에서 썬루프 하나, 그 다음 내비게이션 하나 이렇게 해서 많아봐야 한 300만 원, 파퓰러 패키지 이러면서 650만 원,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추가하면 1000만 원. 동일한 엔진에 동일한 구동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신차 가격이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버리죠. 맞아요. 결국에는 선호하는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옵션 또한 크게 다르지 않더라. 개별적으로 있는 옵션 중에서는 어떤 옵션을 제일 많이 선택했냐? 역시나 파노라마 썬루프였어. 파노라마 썬루프가 상반기 판매된 G80 얘기를 드리는 건데 36.2%의 비율로 10대 중에 거의 4대가 다 썬루프가 달린 차만 판매가 된 거죠. 특히 GV70은 51.4%, 절반이 넘는 차가 파노라마 썬루프 있는 차가 판매가 됐고 GV80 또한 거의 55%. 이렇게 차급이 올라갈수록 네. 좀 더 고급 라인일수록 파노라마 썬루프는 거의 절반 이상의 매물에서 포함이 된 걸로 저희가 선택이 됐다. 차급의 차이에 따라서 혹은 고객들이 선택하는 루트에 따라서 가격은 상이하나 결국에 인기 있는 선택 옵션은 거의 정해져 있다. 그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4개가 브랜드와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 막론하고 대부분 인기 있는 메뉴로 들어간다 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여기는 이제 옵션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아서 저희가 별도로 얘기는 안 드렸습니다만 색상도 되게 주요해요. 나 지금 안 그래서 물어보려고 그랬어. 이게 색상이 과거에는 옵션이라고 하긴 애매했죠. 네. 펄이 들어가면 10만 원 정도 추가하면 펄 맞아요, 들어가는 맞아요. 화이트? 굳이 옵션인가? 라고 사람들이 인지하지 않고 그냥 내가 선택의 개념이었는데 최근엔 무광도 나오고 키지에 따라서 무광을 선택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옵션이 또 다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색상도 별도로 또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실은 색상을 선택 옵션으로 많은 가격 차이나 혹은 패키지성으로 해서 옵션화해서 적용하는 건 제가 봤을 땐 제네시스 브랜드가 지금 선도하고 있거든요. 과거 브랜드들은 아직은 색깔은 선택의 영역에 가까워요. 당연히 선호도가 극강으로 적용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선호도라는 측면으로 보면 당연히 흰색이고요. 그거는 불면의 진리예요. 다만 최근 트렌드는 제가 지난번 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의 특성에 맞는 개별적인 시그니처 컬러는 맞아. 보존이 된다. 그런 트렌드가 앞으로는 좀 강해질 거라고 봐요. 물론 전통적인 흰색과 검은색을 이길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유채색에 대한 강가가 과거와는 좀 다르고 그런 특이 색상을 골랐을 때 비용을 지불하는 금액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 그거에 대한 요인은 있을 수 있다. 난 빨간 차를 보는 게 로망이었어. 혹은 네. 난 무조건 파란색이어야 돼. 이게 아니면 흰 차를 우선으로 봐. 그게 대팔 때 강가가 적어. 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 여기 처음 입사해서 진썸 풀페란 그렇죠. 말을 했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연장인가? 거대한 지류 같은 거예요. 시세와 감가의 큰 맥락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갈래가 나눠지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그 대세가 저는 깨졌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오늘 시원한데요 되게? 그럼요. 너무 당연한 거라 또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왜 당연한 건데 이렇게 오래 걸린 거지? 아니 왜냐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엔카에서는 저희 팀을 비롯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취합하고 중고차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어떻게 객관적으로 혹은 시장을 좀 대변하는 데이터들을 산출해서 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또 그런 인사이트들이 또 추가적으로 발견되거나 아는 게 있으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